자, 마지막으로 신나게 쳐맞아야 정신 차릴 공취모. 네. 지금 대통령도 안에 들어가서 해라. 우리는 갈등 없다. 당정 관계 이상 없다. 그리고 공소 취소 모임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활동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활동을 안 하더라도 우리 개파는 유지할 거야라고 마지막까지 계기는 이러한 뭐라 그래야 되지? 무모함, 겁대가리 없는 이 반항을 희전을 했습니다. 잘 됐죠? 그냥 곱게 들어갔으면 때려볼 기회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할 말 없을 뻔했네. 예, 할 말 없을 뻔했는데 이제 쳐맞으려고 대가리를 들이밀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신나게 두들겨 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부터 정리할게요. 네. 자, 공취모가요, 결성 목표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임을 해체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독자적인 외부 활동을 줄이는 대신 당 차원에서 구성된 공식 특별위원회와 국정조사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공과는 지가 다 따먹겠다는 얘기. 네. 그리고 모임 명칭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것도 안 하겠대. 네. 일부 의원이 탈퇴함에 따라 자발적 탈퇴는 존중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이름 걸어놓고 이건태 내가 이거 검찰이랑 딜해서 해왔잖아 라는 식으로 써먹기 위해서 이 낙과를 절대 딴 사람 과실로 주기 싫은 거야. 지금 있는 상황에 당내 기구로 흡수돼갖고 만일에 이게 처리가 됐다 그러면 칭찬이 누구한테 가요? 방으로 가겠지. 당으로 갈 거 아니야. 정청래 아니면 한병도한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태 입장에서 이게 내가 어떻게 잡은 줄인데 이거를 그냥 당에다 내놓으란 말이냐. 잠깐만요. 그럼 전 이건태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민주당 당원들에 의해서 배지가 떼어지기로 결정이 된 사람인데요. 설사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이건 다 이건태 덕분이네 이러면서 당원들이 당신한테 계속해서 배지를 달아줄 거라고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주당에서는 설사 버림받더라도 내가 뭔가 더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버리는 건가요? 저는 궁금합니다. 자, 이건태의 지역구가 어딜까요? 고향이 영암이고 부천시 병. 부천 지역 자체가 호남 향후에나 호남 인맥들이 가장 많은 지역의 하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라도 계열의 호남 향후에 내지는 그 조직들이 어찌됐거나 지금 이건태를 당선시키고 만든 건 맞는 거란 말이죠. 아니 근데 거기가 아무리 이건태 판이라고 해도 이건태를 도와주는 판이 있다고 해도 공천을 못 받으면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천을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자기께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당원들은 이건태 끝났다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1인 1표제가 됐어요. 당원 1인 1표제가 됐고 전원 경선으로 네, 앞으로 경선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가야 되고 당원들한테 버림받으면 당신은 공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뒤집을 수 있다고 누군가에게 뭔가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물건은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물건이 뭘까? 물건이 공소 취소. 그러면 여기서 내줄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소 취소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주소지가 지금 애매해진 거야. 원래는 지가 받아갖고 지가 사인하고 이 물건 내 거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당사 앞으로 그냥 보내버리면 그거는 내 물건이란 주장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앞으로 초선 의원으로서 내가 이걸 이끌어와갖고 막 간사로서 이 많은 의원들 내가 다 뭐 누가 이건태 보고 100원병이 가갖고 거기에 가입을 했겠어. 그렇지. 누가 지금 이건태의 입장을 생각해갖고 나 이건태하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난 공치모는 끝까지 지켜야 돼. 이럴 놈이 누가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놓고 있는 거. 건태야 죽더라도 이거는 네가 사수해. 욕을 처먹더라도 이걸 사수해야 그 공으로 내가 나중에 거기다가 전략공천이든 단수공천이든 줄 거 아니냐라고 약속하는 놈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라는 거지. 민주당이 다시 그렇게 누군가 한 사람이 얘 여기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시하고.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당원들 무시하고 그걸 그래서 인민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결국 사람도 있어. 이거를 저질렀던 게
박찬대나 김민석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추론이 맞다 그러면 얘네들은 패착 중에 상패착을 쓴 거예요. 처음에 박찬대가 의원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 당대표 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때 7대1로 까졌잖아요. 결국은 투표에서. 당원 투표에서 까졌잖아요. 걔는 이해를 못한 거야. 아니, 당연히 정청래는 아무도 안 불러주지. 연결된 의원들이 안 도와주는데 1인 1표제 하겠다, 당원 주권주의 하겠다고 얘기한 거고, 걔는 당원들이 밀어주고 대의원들이 자기 밀어주는 걸로 당연히 그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1인 1표제 시기적으로 아직 시기상조다, 당원 주권주의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뒤로는 딴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망해갖고 졌잖아. 당권 뺏겼잖아.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다음번 당대표는 김민석을 시켜보자라고 해갖고 준비를 했던 게 이번에 합당 논의 과정에서의 당내 불안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차기 당대표 선호도에서 둘이 40대 40으로 비슷한 수준에 있었어. 비슷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차기 대통령에 관련된 거, 이거 지들이 돌려봤다고 하는데 차기 대통령 후보에 관한 데서는 6대3 정도로 김민석이 많이 나왔다는 통계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놔두고 기다렸으면, 뭐, 당대표는 그때 가서 해봐야 될 일이겠지만, 당대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러니까 차기를 말하기도 기분 나쁘지만,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군 안에서는 제일 돋보이게 앞서가는 사람이 김민석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번 사태를 주동을 하면서 일단 대표 자리도 이미 7대3으로 잃었고 차기 당권주자 자리 다 날아간 거예요. 이거 당권주자, 대권주자를 김민석은 다 날린 거예요. 그리고 스피커들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토를 많이 했죠. 많이 하면서 반반이다. 유이재명하고 그 전에 있던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반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MBS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민주당 내 지지자들한테는 정청래 대표 평가가 71% 긍정이에요. 71%. 결국 이건 거의 외적인 의견을 포함해서 43%로 부정보다 긍정이 높았고요. 당내 지지자랑 7대3으로 압도적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 당정관계나 지금 잡음을 진압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는 거야. 오히려 건드려줘서 정청래의 지지도와 인기가 더 공식적으로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그 스피커들 말대로라면 이런 조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반반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반반은커녕 만약에 권리당원한테 물어봤으면 더 높았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재명 대표 시절의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긍정평가 71%, 부정평가가 22%인데요. 저는 사실 이번이 사실은 공취모가 정청래를 급을 완전 올려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전까지만 해도 정청래 대표의 이미지는 그래도 뭔가 좀 대표를 하기엔 가볍지 않나? 그래도 뭔가 더 권력을 주어지기엔 조금 못 믿지 않나라는 생각이 강했다면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힘없어갖고 휘둘린다라고 하는 비난도 많았죠. 뭐 하나도 대표가 하는 게 없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와, 이렇게 뚝심이 있는 사람이었어부터 시작해서 생각보다 되게 리더십 있다. 그리고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팔지 않는 거에 와, 이 사람 찐인데? 이런 생각들. 그런데다가 1인 1표제 해봤죠. 그런데다가 아니 105명이나 되는 놈들이 반청이라는 걸로 해갖고 지금 밀고 있는 거야. 지금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였어? 라고 하는 것도 드러나 버려서 심지어는 지 이름들 까고 사진까지 찍어서 인증까지 해버렸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요 다음번 당권 다툼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진지님 말씀이 맞아요. 그 말 많은 정청래가 입이 무겁다는 거 처음 알았다 하셨는데 사실 아니 왜냐면 정청래 대표님이 워낙 말씀을 재밌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 이미지에 익숙해가지고 친숙하고 우리랑 제일 소통 많이 하는 의원님 요 정도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청래란 사람 뭐지? 다시 보게 됐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내 조직 안에서 정청래가 왕따다라고는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맞아요. 근데 아무리 왕따라도 당원들이 뽑아놓은 당대표를 저 105놈들이 모여갖고 마치 친명, 이재명 살리기 하는 것인 양 하면서
이 정청래를 쳐내고 저 자리를 그냥 먹으려고 했네. 내부적으로 저것들이 반영을 하고 당권 탈취를 하기 위해서 아주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네.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 스피커들이나 언론들이 다 합세를 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근데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이걸 다 정리를 해낸 거야? 이렇게 평가가 달라져 버린 거지. 진짜 정청래 대표는 당원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반대 세력들이 1인 1표 말고는 그다음 합당 같은 거는 아예 투표도 못 하게 했잖아. 심지어 이현주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무슨 인민민주주의다 이렇게 하면서 당원을 개무시하고 중우정치다 이거 초선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국진당에서 하던 짓거리를 중우정치다. 민주당에 와가지고 하려고 진짜 기분 더러워가지고 그따위로 정치할 거면 다시 니네 당으로 돌아가. 당원들 개무시하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걔들도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는데 나는 생각을 안 바꿔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MBS 조사 안에서 이 당원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70%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웬만큼 똑똑하신 분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저 공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새끼들 속이 빤히 보이네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야. 저는 이번에 우리 당원들한테도 좀 놀랐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막 떠들고 다니던 쪽이 되게 스피커가 좀 큰 쪽이었잖아요. 그리고 많이 했어요. 그쪽 네. 한 군데만 한 게 아니야. 네, 많이 했어요. 많은 했는데 네. 우리는 왕따 당하고 힘이 없는 유튜버일 뿐이지만 우리는 우리 딴에서 막 이 찻잔한 태풍처럼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당원들은 우리의 절박한 만큼 절박함을 가지고 이 모든 사안을 다 크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뭐냐면 뭐 일각에서 뭐 말하는 것처럼 뭐 당원들이 뭐 누구 말 따라서 간다. 누구 말 따라서 현혹된다. 이런 말은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거는 진짜. 이 지지자들하고 당원들을 개무시하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보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최고회의를 하는데 정청래 대표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밝았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지금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 이번에 여론조사했는데 더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주초에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이번 주부터 정리되는데 대통령이 일단 등판을 하실 것이다. 대통령이 얘기해주면 이거 입장 정리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정청래는 잘하고 있다. 당정관계 너무 좋고 지금처럼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정청래가 지금 대통령한테 대들었다. 대통령을 어떻게든 대통령을 피해를 주기 위해서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그널을 냈던 놈들이 사실상의 가해자고 그 당 안에서 불순분자인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해가지고 당청 간에 뭐가 잘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당일 잘 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도 김민석이한테 기회를 더 준 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의미를 지금 깨달았어. 옆에도 앉혀놓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면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대통령이 다음 화제를 뭘 거냐면 요즘 산불이 그렇게 평상시보다 많이 난다는데 하고 있어요? 라고 던졌어. 너 일 안 하고 뭐 하고 돌아다닌 거야, 이 새끼야. 지금 산불이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그거 산불이 파악됐어? 평소보다 많이 나고 있는데 파악도 못하고 가지도 않았어요. 송민영 장관이 대답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버버합니다. 뭐 날씨 탓도 있는 것 같고요. 뭐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해놓고 홍미령 장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홍미령 장관이 그와 관련된 얘기 쭉 하고 뭐 헬기 지금 도입한 이후에 지금 왜 헬기 관련해서 출동이 지금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헬기를 도입을 했는데 야간 훈련을 안 해갖고 해 뜰 때만 한대요. 헬기를 동원해갖고 방제 작업을 하는데 불이 뭐 밤엔 안 타냐고. 그런 부분 언제 개선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총리를 옆에 앉혀놓고 장관하고 이걸 직접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볼 때 과연 뭐 누가 산불 총리야? 사태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누가 총리야? 그러니까 누가 신고자고 누가 총리인 거야. 송민영 장관 농림축산부 장관 아니에요? 총리는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송미령
송미령 장관을 왜 유임시켰는지를 요즘 진짜 제대로 보고 있어요. 송미령 장관이 총리 어. 같아. 아주 그냥. 제일 잘하는 장관인 것 같아요. 송미령 장관 직접 구제역 현장이랑 이 지금 조류독감 농가 현장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결한다고 거기 현장 나가고 막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있어요. 이거 원래 국정보고회 하러 다니는 총리가 해야 될 일인 건데 지금 장관이 나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다음 총리 해야 될 것 같아. 송미령 장관. 진짜 일 잘하고 진짜. 있고 저희가 딴 거 어떻게 얘기하는 게 진짜. 아니잖아요. 진짜. 그냥 본인의 본분에 맞게 자기 객관화하면서 이 일이나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를 했지 우리가 뭐 딴 걸 요구했습니까? 우리는 딴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맡은 직분에 푹 빠져들어서 그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우리가 요구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진짜 말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요. 저희는 계속 왕따라고 얘기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정치권하고도 줄이 없고요. 어느 쪽하고도 줄이 없어요. 저희는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미미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냥 요걸 하는 것뿐인 사람들인데 진짜 누구 팔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이랑 친분이 강해서 내가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마치 내가 그 사람의 복심이냐. 특히 저는 실제로 복심이라 하면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저랑 친한데 나 문희정이랑 되게 친한데 문희정이가 이러면서 갑자기 제가 하지도 않은 말 또는 제 마음에 이럴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게 문희정이가 사실은 그 마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저 같으면 약간 거리 둘 것 같아요. 무서워서. 쟤 왜 그런 저래? 사람들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 사람을 저는 진짜 조심해야 제일 된다고 조심해야 생각해요. 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6개월, 8개월 동안 김민석 총리가 나름 열심히 일을 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해서, 김민석 총리도 노력해서 이재명 정부가 여기까지 왔겠지 생각을 하는데, 자, 그와 관련된 국정보고회를 하고 다닌다면서 주가지수가 5천이 넘었는지도 잘 몰라요. 파악이 안 돼요. 국정회의에 나갔고, 대통령 산불 문제 지금 총리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경제 관련한 세제 지원 얘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예전처럼 똑바르게 대답을 못 합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김민석 총리가 있을 때 대통령이 올인으로 맡겨준 게 뭐냐면 아펙 준비 잘하라였어요. 본인이 아펙 준비에 모든 걸 다 하겠다면서 장관들 만나고 뭐 대기업 총수들 만나고 나와가지고 연설 많이 하고 인터뷰 많이 하고 그거 지금 6개월 보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실무 준비한 거는요, 강여정 대변인이 그 TF 팀장하고 같이 했어요. 걔는 거기 간판만 달아놓고 진짜 아펙 있는 동안 아무것도 그거 뭘 했는지 몰라요. 그냥 모든 공로가 총리가 이거 다 맡아서 전방위적으로 지휘해서 갔습니다. 뭐 이렇게 끝나고 있는 그림이었죠. 돌이켜 놓고 보니까 아펙을 한답시고 여러 장관을 만나고 기업인들을 만나고 지방을 가고 돌아다니는 그 시간에 얘는 어떻게 하면 차기의 당권을 먹을까를 가지고 산대나 이런 놈들하고 그 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야. 결과적으로 지금 돌이켜놓고 생각해보면 뭐 아무튼 뭐 이런저런 거 보면은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건 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강훈식이만큼도 실적이 없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직접 한 게 뭐야? 네 말 맞다나 아펙을 잘 치렀다라고 쳐. 그럼 아펙은 어찌됐거나 외교 행사가 중요하냐 잘 치렀는데 총리로서 해야 될 뭐 산불 현장을 구제 현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민생 탐방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방문했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거. 과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장면들이 얼마나 있냐 말이야. 지금 김민석과 관련해서. 이 행적들을 한번 다시 파봐야 되겠어요. 아니 그리고 저기 무슨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라고 민석 총리가 인천에 가가지고 한 거 그거 영상을 보니까 뭐 김민석 화이팅 뭐 이런 구호를 외치더라고. 개항을이에요. 김민석이가 대통령 출신 개항을 해갖고 보고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박찬대랑 모여갖고 자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주먹 한번 하겠습니다. 하트 한번 하겠습니다. 이 지랄을 떨면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자빠졌더라는 거지. 주된 행사나 내용들은 없고 대통령에 관한 내용들이나 그게 지금 돌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민석이 전국을 돌면서 하고 다녔던 국정회의에 대한 것들이 하나씩 다시 역으로 파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얼마나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대해서 제대로 된 브리핑을 했는지 그 내용들이 역으로 파묘되기 시작했어요. 봤더니 지들 지도자들 지지자들 데리고 프레카드 걸어놓고 사람들한테 기념사진 찍으면서 김민석 화이팅! 그리고 이재명 화이팅은 없어 거기.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그 김민석 총리가 지금 다니는 곳이 일반인들이 초대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민주당 지역시당에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청하면 민주당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야? 그게 필요한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자랑질하는 거. 똑같은 테이프로 한 달 돌려 쓰느라고 숫자가 오타가 나도 5천이 넘었는지 6천이 됐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똑같은 대본을 돌리는 게. 그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총리가 진짜 할 일인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거 요새 미리 도는 거 아니냐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김민석 총리 씨.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계속 지켜볼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도 궁금하기도 한데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총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욕을 하겠습니까? 아니 뭐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 좋지라고 하는데 파묘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만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 김민석 화이팅 기념사진 찍고 프레카드 걸고 같이 다니는 박찬대나 의원들, 지역 의원들 모아놓고 거기서 세과시나 하고 악수나 하고 이게 총리가 할 짓이야? 의원직 내려놓고 행정 수반을 맡고 있는 총리가 할 것이냐고. 그러니까 총리가 담당했던 사법개혁 정부 TF가 그렇게 개판으로 나온 거 아니냐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뭐 우리는 뭐 좋습니다. 저기 이선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맙지. 예, 광인이 미리 튀어나왔어요. 라고. 우리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무감각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서 사견 하나만 곁들이자면 지금 당대표 조사를 하는데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를 하는데 오늘 입당이 결의된 송영길 전 대표를 집어넣은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정청래 70, 송 대표 15, 뭐 김민석이 5 나왔던가요? 뭐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송영길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금 뭐 방송 출연 같은 거 하셔가지고 공치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한동훈은 내가 꼭 잡는다 이러고 계신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뭐 차기 뭐 당대표를 위한 뭐 어디 일선에 나섰다 뭐 이런 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늘 송 작가가 개인적 사견으로 던지고 있는 게 지금 공치모를 이끌고 있는 대부분의 세력들이 박찬대와 김민석이고 인천 출신 의원들이고 이현주와 강덕구가 출판 기념회나 이런 데 가서 얼굴 비치고 있는 꼬라지 하며 마치 김민석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타겟이나 어떤 지원 방향을 그쪽으로 옮겨가가지고 또다시 공취모가 송영길 전 대표를 어떻게 해가지고 또 내부적으로 뭔 수를 꾸미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 토마토인데 거기서 발표한 게 정청래 21, 송영길 19, 김민석 1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제 송영기 존재감이 아직 의원도 아닌 상황에서 아니 감옥 가고 또 보석으로 나올 때도 한 명 거기 가보던 현역 의원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갑자기 송영길에 관련된 지지율이 이 정도까지 올라와서 김민석을 넘을 만큼 올라왔다는 겁니까? 결국 계속 지켜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 또 하나의 공작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의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별적으로 몇 번 만남을 한 적도 있고, 우리
송영길 대표님 소타락 이거를 제일 큰 어떤 그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불순한 의도가 만일에 있게 된다고 하면 더 처절한 당원들은 다 보고 있어요. 처절한 당원들의 응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경고를 미리 한번 해둡니다. 미리 해두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여기서 방송 마치기로 할 건데 중간에 자꾸 눈에 띄는 그 실시간 댓글이 있었어요. 저 다주택자인데 지금 집 사지 말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저 집 팔아야 되는데 난 농담인 줄 알았는데 몇 번 동안 그거 올리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급하게 정책 변화에 의해서 집을 팔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합리적인 가격이면 제가 사람 말 안다고 해갖고 그게 안 팔릴까요? 그리고 무조건 팔으라는 법도 아니에요. 농가주택이거나 주택가격이 싸거나 뭐 실거주 이유나 부모님이 하신다 이런 것들은 다 예외 조항으로 다 예외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나 집 팔아야 되는데 어떡해요? 그런 얘기하면 저는 어떡해요? 이런 거 자체도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어찌됐거나 부동산이 실거주가 아닌 다른 목적이나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해갖고든 또는 뭐 피치 못하는 상속 이후에 내가 이어받아 정제를 못해서 그러든 뭐 선의의 피해자는 얼마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사례들을 앞으로 부추기면서 뭔가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늘 저희는 공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요. 모든 정책이 100사람한테 다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근데 90명한테 좋고 10명한테 나쁜 정책이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 피치 못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나중에라도 법적인 호소나 또는 다른 방식의 보조 수단을 통해 갖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떤 편가르기 형태로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치모를 했다 그래서 나 얘네들을 민주당에서 당적을 빼버리고 탈당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의 적을 상대할 때, 내란의 적을 상대할 때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던 전사들이고 또 누구보다도 내란 세력 척격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다 그 안에 계신 건 알아요. 문제는 그분들의 그 초심과 순수함이 사라지고 자기 지역구에 대한 공천에 대한 안위를 위해서 혹시라도 또는 잘못된 어떤 친분 관계를 통해 갖고 의도치 않게끔 이런 조직들에 가입을 하게 되거나 뜻을 같이 하신 거라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 나와서 밝히고 입장을 얘기하는 순간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스리슬쩍 시간 지나면 잊어주세요. 내가 공치모 그만두고 나왔으니까 내가 거기서 했던 발언이나 또는 그 이후의 발언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우리 당원들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저는 좀 달라진 모습이 보였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건으로 이슈가 됐거나 잠깐 우리 편, 잠깐 정의로워 보인다 해가지고 그 사람 저 사람 정치권으로 데려와야 돼. 이제 더 이상 우리 스스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슈화되고 또는 마치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건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정치권으로 데려와야 된다라는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정치인으로서 검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 송작가 TV에서 막 좋은 얘기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반드시 정치권으로 가야 돼.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식의 수준 낮은 당원들 되지 말자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슈화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정치적으로 어떤 성과를 낸 걸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네. 뭐 출신을 보고 뭐 그동안 했던 워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보고 그 자리에 올려놨는데 되려 저쪽 놈들보다 더 극악한 짓거리를 하는 의원들이나 이런 놈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그렇게 영입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놈들을 모아가지고 패거리 정치를 하는 김성준이나 뭐 지금 있는 박성준이나 뭐 이런 놈들, 그리고 초선인 주제에 갑자기 나가 105명 이끄는 이건태여 나는 못 건드려 이러고 나서고 있는 정신 나간 초선들. 내가 봐서 중무주의 얘기도 이 건태 이 새끼가 했나라는 의심이 좀 가기도 하는데. 그리고 생방송 중에 전 국민한테 거짓말을 했던 이현주. 문교 넘어갈 거야? 계속 지켜봅니다. 계속 아니 원자한다. 이현주가 그 짓 하면 이현주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하고 그 고소고발 때린다며. 이현주 리박스콜 관련해서 얘기하면. 그러고 한전호가 쉴드를 치고 협박을 치더니 그 다음날 총리가 얘기하더라고. 아, 선거 때 온다고 지금 비방이나 가짜뉴스? 거짓 뉴스, 가짜 뉴스들이 돌고 있다고. 니들 짰냐? 순서대로? 인증하는 거야 지금 한패라고? 아니 리박스콜 관련해갖고 아직까지도 한 놈도 제대로 된 해명을 나는 진짜 이현주가 리박스콜 아니라 그래서 아닌 줄 알았다니까라고 그 사안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도 없어. 김건희야 니들이? 도대체 왜 그래? 그래놓고 잊어주길 바래? 잊어주길 바라는 거지. 근데 안 있습니다. 아니. 절대 안 있습니다. 계속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사과 안 하는 게 사실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도 그렇고요. 이번 사태에 연관돼 있었던 뭐 유튜브나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팩트 체크와 사실 부분, 그 부분에도 본인 입장 해명해야 돼요. 자, 저희는 매번 틀리고 매번 실수하지만 매번 수정하고 매번 사과하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저희 의견들을 들어주십사, 기억해 주십사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보잘것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또 누가 새로운 전빵을 냈다더라, 큰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더라 하면 떨리고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작가 TV 송작가의 마을 꼭 지켜주셔서 저희가 오래오래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정말 고춘자 장소팔처럼 문화나와 제가 송해처럼 90대까지 방송할 수 있도록 송작가 TV에 대한 애정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일을 쉬려면서도 부담스러워. 월요일 날 방송 안 했다고 화요일 날 여러분 안 오실까봐. 화요일 날 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날 꼭 다시 뵐 수 있도록 3월의 첫날 방송에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병어도 많이 드시고요.